아이키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화사한 옷을 입었는데요. 우리 서연 할머니가 대표님 진달래색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황골 탈퇴에 성공한 회사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 시장만큼 이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서운 시장이 없는데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게 심해요. 아, 내가 그 회사 아는데 별로야. 근데 회사는 이미 바뀌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저도 사실 많이 그럽니다. 예전에 봤는데 그 회사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회사는 이미 변화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변화에 혁신에 성공한 회사도 있고 실패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자, 혁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어느 정도 혁신에 성공한 회사 중심으로 오늘 4개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인탑스입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지금도 그렇죠, 스마트폰 케이스, 플라스틱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죠, 껍데기가. 그죠? 지금은 이제 메탈 케이스가 주로 많이 하고요. 메탈 케이스 많이 쓰고 이제 유리, 글라스, 강화 유리 가지고 많이 하죠. 고급화되면서 이게 이제 많이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가 스마트폰 쪽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케이스 하던 회사들이 되게 많이 망했어요. 퇴출이 됐고요. 어쨌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 이 회사는 그때 많이 벌어놓은 현금으로 변화에 투자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변화에 어떤 쪽으로 투자를 했냐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는 가전, 비스포크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이 한 60%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작년 실적으로는 50% 미만까지 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도 좋고 진단키트, 최근에 이쪽 진단키트 쪽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SD 바이오 센서 쪽으로 후공정 쪽으로 들어갑니다. 진단키트하고 인탑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진단키트 쪽에는요, 이게 플라스틱 사출하고요. 이게 금형이 들어갑니다. 금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단키트 수요라는 게 우리가 확진자가 확 나왔다가 줄었다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간에 수요가 나왔을 때 단기간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인탑스가 이런 쪽으로는 제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인탑스는 플라스틱 기술을 활용해서 파운드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변화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실적을 보면 짱짱합니다. 2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7,77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50억.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밸류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21년 추정치가요, 1조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940억. 성장 엄청나죠? 자, 22년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1270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익 쪽에서 기여도가 높은 쪽이 이쪽입니다. 진단키트 쪽에서만 작년에 한 300억 정도의 이익이 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기타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하던 회사예요. 세코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렌즈를 만들고요. 자, 카메라 모듈은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 모듈은요, 일단은 CMOS 이미지 센서가 있고요,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리고 RFPCB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렌즈가 필요하죠. 렌즈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익률 짱짱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중국 기업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가격 살벌해졌거든요. 가격이 살벌해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자동차 쪽이 60% 매출 비중을 차지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자동차 쪽이 60%까지 왔고 카메라 렌즈 쪽,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쪽은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한 10% 정도까지 된 거고요. 자동차 렌즈하고 이제 모듈 하는데요. MC덱스 같은 회사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MC덱스에 렌즈를 납품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인데요. 이게 자동차 쪽 특히 렌즈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 렌즈에 비해서 ASP가 5배 비싸요. 5배 비싼데 지금 자율주행차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죠. 계속 고도화되면 카메라 해상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채택 수가 늡니다. 카메라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스마트폰이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일 때 계속 뭐 듀얼 됐다가 트리플 됐다가 쿼드러플 됐다가 계속 카메라 수가 늘어나면서 렌즈도 늘어나는 구조였죠. 똑같습니다. 딱 지금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지금 돌아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실적이요. 3,871억 매출에 영업 적자가 108억이었습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그리고 21년 추정치가요. 매출 4,150억,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많이 돌아섰거든요. 자, 22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4,630억에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점프를 하는 구조고요. 자, 매출도 안정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요. 지금 1,550억입니다. 오늘 날짜로. 110억, 180억 내는데 시총 1,550억이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이렌텍입니다. 이 회사도요. 플라스틱 케이스 하던 회사예요. 스마트폰용 인탑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보호 회로를 합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용 보호 회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바이크 같은 거 그리고 ESS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퀘스천인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 KT 거 이쪽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기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요. 케이스 쪽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 요 보회로 배터리 팩도 하고 있습니다. 팩 쪽도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담배 쪽이 아직은 기타 정도의 매출인데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해외 쪽 수출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지금 배터리 팩 쪽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팩이 뭔지 아시죠? 셀이 있죠. 셀이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딱 하나 만들면 요게 하나의 셀이 되죠. 그러면 셀을 여러 개를 어레이를 하면 뭐가 됩니까? 셀. 여러 개를 어레이를 하면 요게 모듈이 됩니다. 모듈이 되고요. 자, 그럼 모듈을 계속 어레이를 하면 모듈 어레이를 하면 이게 팩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 팩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전기차에 바로 딱 쓸 수 있는 거죠. 전기차나 뭐 ESS나 이런 쪽 하는 건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향 상장하는데 미운 놈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향 배터리 팩을 합니다. 특히 ESS 쪽.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 쪽도 동남아나 이런 신흥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괜찮은 편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실적이요. 6,25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다들 적자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이 회사는 적자는 안 냈었고요. 매출을 작년 추정치가 6,53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2년 전방치가요. 매출은 한 7,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추정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쓰면서 좀
불확실한데 그게 요런 이제 신규 사업 쪽 이런 것들이 익스포저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300억 정도 증자를 했어요. 들어온 데가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펀드인데요. 거기가 예전에 MCN에서 막 증설할 때 베트남 님빈 공장 할 때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도미누스라는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보고 좀 냄새 맡아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회사는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엠바이오니아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필터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터 전문 회사고요. 이 회사의 기술은 뭐냐면, 필터는 이제 정수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필터는 기존 정수기 필터 같은 경우는 유리섬유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유리섬유를 기반으로 만드는데요. 자, 이 회사 가진 기술은 뭐냐면 종이 제조 기술하고 비슷해요. 필터를 습식으로 제조를 하는데요. 습식으로 제조하는데 종이처럼 필터를 이렇게 나노셀룰로스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이 종이 만들듯이 필터를 만들어서 필터 제조 기술도 뛰어난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설계하는 기술이 뭐냐면 양전하를 걸어주는 겁니다. 양전하를 걸어주는 게 이 회사의 기술입니다. 이게 뭐가 그럼 다르냐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걸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띄니까요. 양전하를 걸어주면 얘들이 필터에서 딱 걸립니다. 필터에서 딱 걸리는 게 핵심이고요. 기존의 유리섬유나 이런 기존 필터들은 일단은 ESG 측면에서 좀 좋지 않죠. 필터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폐기물이죠. 그런데 나노셀룰로스는 종이죠. 네, 종이 같은 원목의 펄프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냥 태워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는 정수기에서 다 걸러버려요. 미네랄 같은 유익한 것까지 다 걸러버리니까 이게 암을 유발한다라는 최근에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너무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사람이 마시다 보면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자, 이쪽으로 이제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최근에 실적이 좀 부러졌던 부분이 기존 거래 업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LG 쪽으로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2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이 회사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신사업이 너무 쟁쟁합니다. 신사업 쪽이. 신사업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 필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세프라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세프라텍이면 결국 이게 분리막 기술이거든요. 분리막 기술이 있는 회사고요. 자, 반도체 쪽에서 미세공정이 계속 되면요. 미세공정이 될수록 초순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우리 반도체에서 쓰는 물은요, 그냥 일반 물 쓰면 안 돼요. 미네랄이나 이런 바이러스 덜러붙으면 불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초순수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온까지 잡아줘야 돼요. 이온까지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필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쪽으로 3M이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투자를 이 회사가 적자를 내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가 활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에서 중요한 게 전극접합체, MEA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게 GDL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체 확산층이거든요. 이런 쪽도 필터 기술을 활용하면요, 이 GDL을 국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뭔가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회사는 향후 지금 시가총액이 9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 참고로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실적은 턴어라운드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그림을 보고 내가 미래에 한번 아주 적은 금액을 투자해 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전희박님이 남겨주셨어요. 우리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깐부입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점점 강의 콘텐츠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 옵트론텍 같은 렌즈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보고서나 IR 내용을 보면 휴대폰, TOF, 전장, VR, 라이다까지 최고의 기업이 아닐 수 없는데 최근에 삼전이 인수하려는 기업 리스트에 이런 외국 렌즈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옵트론텍은요, 저도 작년에 좀 좋게 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와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블루 필터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7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 기존의 프론트 SI에서 백사이드 SI로 갔는데 정확하게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블루리시해졌다. 그래서 이 블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블루 필터를 해서 이 회사가 이제 크게 성장을 했던 회사고요. 자, 필터류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IR 필터도 하고요. TOF 필터도 하고요. 그리고 폴디드 줌에서 쓰는 폴디드 줌용 필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렌즈, 차량 카메라용 렌즈. 이게 테슬라의 공급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올해 제가 삼성전자가 한 4천만 대 정도 더 추가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점유율 경쟁합니다. 점유율 경쟁하고 3%포인트 마켓시어를 가져오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4천만 대는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일단 블루필터 쪽은 이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많이 올라올 수 있고 신규 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또 오래 불거질 수 있고, 자율주행차 쪽은 저는 올해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충분히 지금은 분할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머리가 복잡할수록 머릿속에 하나씩 더 집어넣으면 내공으로 쌓여서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뚱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한테 주실 거는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내용, 좋은 모멘텀 있는 섹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